글로벌 증시의 흐름은요. 고점 대비해서 다우지수가 12%대로, S&P 500 지수가 16%대로, 나스닥이 25%대로 낙폭을 다 줄여놨어요. 독일이 조금 아쉽지만은 19%. 니케이는 대박인 거죠. 0.9%뿐이 안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0.9가 죄송합니다. 9%뿐이 안 밀렸어요. 9.68%뿐이 안 밀렸어요. 니케이는. 바닥에서부터 들어 올려놓은 걸 감안하면요. 저점 대비 현재 기준 다우가 8%, S&P 500 지수 10%, 나스닥이 13%. 유럽이 조금 제한적으로 움직였어요. 6.26, 니케이가 9%, 우리나라 시장이 유가증권 시장이 7%, 코스닥이 12%. 유가증권 시장에서 IT 쪽의 흐름이, 그러니까 반도체 쪽의 흐름이 강해야 되는데 그게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유가증권 시장이 7% 움직였잖아요. 하이닉스 얼마요? 15% 올라왔습니다. 15%. LG화가 어때요? 21% 올라왔습니다. 시장 대비 3배. 현대차 기아 어때요? 빠진 것도 없고 바닥 대비해서는 충분한 탄력으로 올라왔습니다. 빠진 것도 없이, 조정받은 것도 없이. 그러면 반도체, 하이닉스, 자동차, 그리고 LG화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이 원장의 이 폭락장의 수익의 기준이 시장 대비 2배 이상의 반등이 나와 있는 수익의 기준이, 그리고 현대로템과 하나솔루션에서 우리가 수익 종목이 이렇게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 수익 범위를 오롯이 다 여러분들 계좌로 가지고 갈 수 있었다. 시장이 어찌됐든 저렇게 반등 랠리가 나오고 있는데 여전히 공포감을 앞세운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환율 부분도 제대로 놓고 보셔야 되는데 FOMC 회의 끝나고 나면은 달러 인덱스의 강세 부분이 좀 둔화될 수 있다.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텝 이후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있겠지만은 제한적이다. 제한적이다.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제한적이다. 라고 한다면 달러 인덱스의 안정화가 나오겠죠. 달러 인덱스라는 거는 일본의 엔, 또 유럽의 유로, 영국의 파운드, 스위스 프랑, 캐나다의 달러, 그 다음에 스웨덴 화폐인가요? 마지막 계좌는 항상 헷갈려. GDP 비율 대비로 기준으로 해서 달러화를 지수화해 놓은 겁니다. 그 중에 유로나 파운드화 대비해서 엔화에 대해서 유독 더 강세를 띠는 거죠. 달러가 강세를 띠고 엔화가 약세, 유로와 파운드가 약세. 유럽이나 영국은 영란은행 그리고 이제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렸어요. 근데 일본은 여전히 마이너스 금리를 고수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의 강세가 특히 일본 엔화 대비해서 월등하게 나오는 거다. 평가 절하가 굉장히 크게 나왔다. 국내 원화의 2022년도 평가 절하는요 9.32%뿐이 안 돼요. 예? 그 윤정두가 얘기했잖아요. 전혀 뭐 속된 표현으로 호들갑 떨 일이 없다. 환율 가지고 예전에 윤정두도 아무도 이야기 안 할 때 1,300원이 훼손되면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가 그 정도로 형성이 되면 그러면 조금 주의 깊게 들여다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의 깊게 봐야 된다. 그 주의 깊게 봤더니 우리나라의 원화의 약세는 뭐 저 정도 수준이다. 유로와 또 파운드와 그리고 일본 엔화 대비해서 상당히 제한적이다. 결론적으로 국내에 1,300원이 우리나라 자체적인 펀더멘털을 무너뜨릴 만큼 시장의 조정을 크게 이끌어낼 만큼의 흐름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건 꼭 염두에 두십시오. 뭐 채권금리에 대해서도 계속 설명을 드렸죠.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일본 증시 강세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집권 여당의 선거 승리 뭐 한참 지난 얘기가 됐습니다. 이제는 집권 여당의 선거 승리, 정정 불안의 해소, 정책적인 정치적인 불확실성의 해소. 엔화의 평가 절하 부분도 한 몫을 해요. 상대적인 강세 부분은 일본 증시에 시가총액을 달러화로 환산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엔화의 약세 부분 때문에 일본 증시의 달러 환선 지수가 약세야? 응? 그렇기 때문에 가격 매립이 부각돼? 그래서 저가 편입이 들어와. 그래서 상대적으로 들 빠지는 거죠. 그렇게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 증시가 그러면은 6월 이후에 급격한 약세를 띈 건 뭐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국내 증시가 1월 달에 가장 약했어요. 왜요? 대통령 선거 그 부분에 대한 정정 불안, 거기에 북한이 그냥 미사일을 쏴 제꼈죠. 그렇게 되면서의 지정학적 리스크의 고조.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증시도 조금 영향을 받았어요. 지정학적 리스크에. 그것이 있고, 두 번째 기준은 6월 달에 유독 추가적인 약세를 국내 증시가 띄는 이유는 뭐예요? 추가적인 약세를 띄는 부분은 6월 달에 국내 증시의 흐름은 역시나 똑같은 북한의 지정학적 리스크, 핵실험을 강행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의 정부는 보수 정부이기 때문에 당연히 북한과의 관계에서 강경책을 선택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이 우리는 여러분들이 체감 온도가 좀 낮으실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 리스크가 상당히 큰 부분이다. 다만 이제 역대적인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은 단기 변동성의 확장이 나왔을 뿐 회복력은 굉장히 빨랐다. 그리고 지금도 중국 쪽에서도 사드 관련해서도 압박을 넣고 있죠. 왜 그럽니까? 아니 국가는 아시아에 있는데 일본이나 우리나라는 미국하고 친해. 이렇게 객관적으로 놓고 보거나 했을 때에도 어찌됐건 미국하고 친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죠. 그냥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 체제가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은 그들대로의 뭐 이슈가 있겠지만은 우리나라의 기준에서 참 눈치 보기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 돼 있는 겁니다. 그 부분도 6월에 조정에 한 몫을 했다. 우리나라만 상대적으로 빠졌으니까. 그리고 이제 갖다 붙인다면은 수출입 동향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어요. 3개월 연속 무역 수지 적자. 그런데 그 적자 부분은 시장에서 예상했던 범위입니다. 오히려 수출도 사상 최대치를 달성을 했기 때문에 수입 물가가 좀 일시적으로 강하게 형성돼서 조정받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크게 뭐 부담 요인이 없다. 제한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요인들이 이렇게 모여서 국내 증시가 약세 기준을 연출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여전히 바닥 인식을 잡고 대처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28일 목요일 기준에 코스피 지수 19.74% 퍼센트면 19%면 행복하죠. 포인트 기준이고 0.82% 올랐어요. 상한가 두 종목의 상승 481개 종목. 하락 종목보다 많았어요. 상승이. 전기전자 업종은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의 5.59%의 강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전기전자 업종 등락률이 시장보다 조금 더 높은 1.16%가 움직임이 나왔고 시가총액 비중 36.54% 곱하기 0.76% 곱하기 2393포인트. 요거 계산 잘못한 것 같아요. 왜냐면 36.54%의 시가총액 비중이라고 한다면 그 시가총액 비중 곱하기 1.16%를 곱해줘야 되고 그러고 나서 전일 종가의 지수를 곱해줘야 되겠죠. 그래야 그 나오는 수치 그게 이제 시장에 미친 영향력의 기준이 됩니다. 지금 다시 해볼까요? 이런 내용을 윤정두가 만약에 모르는 내용이다.
남의 거 훔쳐왔다. 그러면은 이 내용에 대해서 그냥 넘어갔겠죠. 그런데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명확하게. 그렇게 해서 전기전자 업종의 등락률이 1.16이었다라고 한다면 36.54% 비중의 1.16%, 그러니까 이 부분은 같이 놓고 보시죠. 뭐를요? 교육받는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시가총액 그 순위가 나와요. 비중이 나옵니다. 비중 36.54%에 1.16이죠. 그대로 36.54 1.16 곱하기 전일 종가가 얼마였어요? 대략적으로만 소점 밑에 자를 빼고 2426포인트였겠죠. 밑에 자리 빼면 2426포인트 2426포인트 이렇게 곱해주면 나오는 수치가 이제 대략적인 기준입니다. 36.54 곱하기 1.16 곱하기 2426포인트 해주면 10포인트 10.28 뭐 이렇게 되겠네. 10.28 결론은 10.28포인트 곱하기 이게 19포인트 오른 거니까 26이 아니라 16포인트 그죠? 16포인트. 그러면 아까 계산해 둔 포인트는 맞는 것 같아요. 10.28 아니 10.28이 아니라 좀 전에 얼마였어요? 수치는 안 바꾸고 계산만 제대로 해놓은 것 같아요. 아마 10.14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16 36.54 곱하기 1.16 곱하기 2416포인트 해주면 10.24 정도 나오네요. 10.24 14 왜? 뒷부분의 마이너스 부분 소점 두 자리를 제가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어찌됐든 이러한 시가총액 그 비중의 흐름 때문에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 오늘 19포인트 오른 것 중에서 절반 이상을 시가총액 비중 36% 절반 이하인데 지수의 영향력은 절반 이상을 가져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뭐 한국은행의 금통이 빅스텝 사상 최대치 빅스텝 그런 부분들 7월 12일 날 형성이 됐습니다만 이미 6월 말 바닥을 찍고 들어올리는 과정이었죠. 금산분리 정책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금융 정책이 계속 불거져 있는 그런 상태가 되고요. 그리고 금융 규제 완화, 혁신 이런 부분들도 나와 있는데, 근데 이제 금융 지주사 같은 경우는 이러한 규제 완화도 있었지만은 대출 금리에 대한 압박, 금융 지주사 돈 너무 많이 버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이 인플레이션이 만연된 이 시대에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해서 결론은 어때요? 결론은 금리, 대출 금리에 대한 억눌림, 금융지주사는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게 형성이 됐습니다. 어찌됐건 지금 시장의 큰 이슈는 이런 부분들이 형성돼 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실적이죠. 실적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미국장의 결국은 견인차 역할은 성장성이 재차 불거진 거고 그만큼의 실적이 확인이 됐다라고 해석을 해드립니다. 오늘 기준에 비금속 광물의 변동폭이 굉장히 크게 나는데 아마 포스코 케미칼이 비금속 광물에 속해져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체 시가총액 비중은 어찌됐건 비금속 광물의 전체 시가총액 비중은 1%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전기전자 업종 기준 이런 부분을 더 놓고 보시는 게 옳고요. 코스닥 지수도 0.33% 강세를 뗐어요. 근데 조금 아쉽죠. 아쉽더라도 뭐 바닥 대비 반발력은 뭐 유가증권 시장 대비해서 월등히 강하게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어때요? 아쉽게 에코프로가 약보합이지만은 11위 시가총액 순위 11위 잘 지키고 있고 에코프로 BM, LNF, 첨보 이런 종목군들의 성장성과
시세가 동시적으로 잘 나타내 줘야 되겠죠. 자, 일단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제 현재 기준에서 놓고 보실 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오늘이 지금 벌써 목요일이에요. 목요일 기준에 어떻게 해야 돼요? 목요일 기준에 다음 주를 벌써 예상을 하고 다음 주에 대한 기준점을 가져가실 수 있어야 돼요. 특히 금요일 날 잘 대처를 해서.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말씀드렸잖아요. 뭐 이미 노출된 악재다. 무슨 소리야? 얼마 전까지 계속 뭐 2050포인트, 2000포인트 이탈 이런 부정적인 내용이 판을 칠 때 여러분들이 공포감이 앞서서 투매하시고 그럴 때 이미 얘기를 했죠. 7월 달에 뭐 내일 하루 남았습니다만 2700, 2800까지도 올라올 수 있습니다. 자신감 가지십시오. 펀더멘탈 외적인 요인에 흔들리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감 갖지 마십시오. 얘기했잖아요. 오늘 어떻습니까? 오늘 박수 쳐야 됩니다. 하이닉스가 약법으로 끝난 거 짜증스럽고 현대차, 기아가 약법으로 끝난 거 짜증스럽지만은 말씀드렸죠. 하이닉스, LG화학, 현대차 혹은 기아 이렇게 세 종목만 갖고 있었어도 지금 이 장이 어렵지 않아요. 땡큐예요. 어떤 기준에? 만약에 여기서 시장이 다시 조정을 받더라도 그럼 전체 종목이 다 빠져요. 사실 안 빠지는 게 어디서 다 빠지지. 예? 여기서 만약에 시장이 견인된다 하면 지수를 누가 끌고 갈 것이냐? 실적주가 끌고 간다. 그 실적주. 결론적으로 실적주의 기준에서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다 잡아가셔야 돼요. 실적주의 기준에서의 흐름을. 시가총액 상위 10위 안에 있는 종목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LG화학, 현대차 그리고 기아 이렇게만 잘 뿌려 나가셔도 무리 없습니다. 뭐 당연히 시가총액 10위였었던 언제 작년 1분기에 현대모비스 또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을 가지고 있는 금융 지주사 정책적으로 좀 눌리긴 했지만 그런 종목군들의 순위 범위를 가져가셔야 돼요.